네, 제가 아까 오늘 출발새 아침 시작할 때 좀 춥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온 뚝 떨어졌죠? 이럴 때 따끈한 국수 한 그릇 하면 좋을 텐데 오늘 새로 마련한 코너 이름이 국수입니다. 왜 그러냐? 자, 이 코너 함께 하실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인데요. 거기에 국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의 숫자 합해서 국수입니다. 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오늘의 김남국입니다. 지금 막 뛰어오셨죠? 네. 왜 그렇게 뛰어오셨습니까? 힘차게 뛰어왔습니다. 잘못하면 지각할 뻔했다고. 예, 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함께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네, 방금 제가 조금 그냥 설명을 드렸는데 정치 맛집 국수대담 이렇게 이름 잡았습니다. 자, 개편 맞춰서 새로 마련한 코너인데 이름 어떻습니까, 박수영 의원? 잘 지으신 것 같고요. 예. 이제 식당 맛집이 잘 되려면은 네. 재료도 좋고 정성도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제 지역구에 아주 맛있는 보리밥집이 하나 있습니다. 예. 아주 흐름한 집인데 너무 맛있어요. 네. 그 할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역시 정성하고 재료 예. 이 두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팩트 가지고 오고 예. 정성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트로 정성껏 예. 준비하시겠다. 저희가 맛집에서 맛있는 김남국 음식을 먹어서 또 네. 좋지만 네. 또 맛집에 가면 좋은 네. 분들을 같이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도 네. 이제 이 네. 대담과 토론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고 준비하고 네. 또 이 코너를 통해서 청취자들과 또 만나지 못하는 지역구 주민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열심히 준비해서 뜻깊은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예. 유명한 김남국 의원하고 함께 하게 돼서 네네.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로 실력 있다고 소문이 나 있고 네. 또 활발한 활동하시고 여기저기 언론에 많이 나가시는 거 제가 봐왔습니다. 예. 직접 대담하는 건 처음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어허. 저도 30초를 주시면 네. 네, 저희 상대 이영수 의원님께서 워낙 성품도 좋으시고 전문성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예, 예. 그런데 이름이 박수영입니다. 박수영 의원님께서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긴장도 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정말 만난 국수 대담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정감사 시즌입니다. 지금 어제부터 또 2주째 들어갔는데 두 분 다 바쁘시죠? 어떻게 일정 소화하고 계십니까? 바쁘죠. 네. 국정감사라는 게 일주일 거의 네. 매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네네. 여러 기관을 상대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네. 기관의 현안도 파악을 해야 되고 팩트들 다 찾아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하려면은 보통 중노동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12시간 앉아 있는 것 자체도 네. 10시부터 10시까지 힘들기도 하지만 네.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은 근데 참 어제 또 본의 아니게라고 해야 되나? 이거 국감에 또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예, 저희 이제 네. 당 네. 공식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그랬었는데요. 네. 이제 정책 질의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 법사위에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제 개원을 해서부터 많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는데 네. 법사위에서 그런 어떤 현안들이 좀 실종되어 버리고 네. 조금 이제 정쟁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만 좀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이 좀 죄송해서 정책 질의하고 민생을 좀 챙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네. 그래서 토론도 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이야기 중심으로 좀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이제 국감 이슈로 만나게 우려나는 국수 한번 요리해보죠. 자, 어제 먼저 행안위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요. 네네. 피격 공무원에 대해서 순직 처리한다. 의견 나왔습니다. 박수현 의원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제가 예, 그런 발언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일단 이 공무원이 예. 공무 수행 중에 지금 총살을 당하고 하형을 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런 상황인데 사실 초기에 월북 얘기가 나왔지만은 월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동료 선원들이나 가족들로부터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조류 테스트에서도 이게 38km를 역류해서 간다는 게 아주 어렵다는 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만약 그렇다면은 인사혁신처라고 하는 곳이 예. 공무원 순직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거든요. 손 놓고 가만히 앉아서 세월만 자꾸 지나가면 고등학생인 아들이 쓴 편지 보면 정말 눈물 나거든요. 예. 국민들의 아픔이에요. 이런 아픔을 담당 부처가 다 정리 다 될까지 몇 년을 기다릴 게 아니라 빨리 적극적으로 나서서 팩트 파악을 하고 순직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게 좋겠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제가 이런 요구를 어제 인사혁신처장한테 했습니다. 예. 김남국 의원은 이
순직 처리해야 된다. 이 박수영 의원 네, 원칙적으로 예, 박수영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공무원의 순직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 인사혁신처장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법률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순직 처리 요건에 맞아야 되는데 순직 처리 요건에 맞으려면 결국 가장 중요한 쟁점이 월북인이 아니냐를 좀 판단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에는 여러 기밀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방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 정부에서 팩트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인사혁신처에서는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네. 국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이 안타까운 어떤 공무원의 그 사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를 좀 낱낱이 공개하고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예. 더 나아가서 지금 이분 한 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방송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이제 행안위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공무상 그 순직 처리뿐만 아니라 공무상 제의를 당하신 분들도 있는데 네네. 신청 건수에 비해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적다 보니까 처리 기간이 너무 늦는 겁니다. 예. 당하시는 유가족이라든가 피해를 보시는 그런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담당 공무원을 좀 늘리든지 아니면 좀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공무원분들이 순직 처리라든가 공무상 제의와 관련되어서 즉각 제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정부가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공무상 법이 인사혁신처 법이 있는데 소관법에 가면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 관련자를 부르거나 증거 요청을 하거나 네.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청한 거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네. 뭐 국방부가 됐든 통일부가 됐든 외교부가 됐든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청받아가지고 빨리 마무리시켜줘라. 네네. 그게 아픈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제 했던 것입니다. 네네. 너무 질의 잘하시더라고요. 예. 아닙니다. 초선 의원이 뭘 잘하겠습니까? 아이고. 예. 자, 그럼 다음으로 또 이제 또 이 행안위의 그 선관위 국정감사 좀 네. 볼까요? 여기서 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당인 가입부터 의원직을 맡기 바로 전까지도 경찰 신분이었다. 뭐 이 점 때문에도 공방이 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기도 했는데 황운하 의원 겸직 논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그게 참 이상한 게요. 예. 이런 선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5월 30일 날 0시에 김남국 의원이나 저나 네. 국회의원 신분이 됐거든요. 예, 예. 근데 바로 5월 29일 24시까지 네.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다가 네. 그 다음날 바로 국회의원 신분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선례가 있느냐? 제가 이제 질의를 했더니 선례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이런 선례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만들어졌느냐? 법 해석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 53조 4항에 네. 사직원을 제출하면 기관장이 사직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네.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바로 그 53조 4항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 예. 53조 4항은 1항, 2항, 3항 다음에 나오는데 1항, 2항, 3항이 뭐냐? 90일 전에 그만둬야 되는 경우, 30일 전에 그만둬야 되는 경우, 네. 후보 등록일 하루 전날까지 그만둬야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53조 말고 52조를 보면 자, 후보가 한 사람 나가려고 그러면 90일 전에 그만둬야 되는데 120일 전에 그만두고 싶단 말이에요. 빨리 네. 후보가 나가서 활동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기관장이 빨리 안 내주면 사직원 낸 걸로부터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네. 조만간 기관장이 처리할 거다. 이렇게 보고 나간 겁니다. 네. 근데 바로 그 전 조항인 52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90일 조항, 30일 조항 바로 전날까지 사퇴하는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네. 사후에 봐갖고 등록을 무효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즉 선관위에서 해석하면서 53조 4항만 보고 그 앞에 있는 52조를 보지 않아가지고 공무원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대원칙을 어긋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갖고 선거운동을 하고 월급도 다 받고 선거운동 다 하고 네. 경찰 공무원 치안감 신분 가지고 하고 그 다음 날로 바로 됐거든요. 한 번도 이런 선례가 없었다는 사실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증명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남국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입법상에 좀 불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네. 유권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좀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지금 이것은 공무원 이제 그 황운하 의원이 본인이 공무 단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출마하기 위해서 사직을 요청을 했는데 사직 처리가 안 돼가지고 출마가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법이 이러한 경우를 좀 상정하지를 못해가지고 입법 불비한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통해 가지고 문제 없다라고 후보자 등록을 맞춰줬고 네. 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실은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다시 한번 또 불법성을 판단을 하고 또 검찰에서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개인의 어떤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개정할 부분을 좀 들여다봐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입법의 불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선관위에서 이 선례가 없는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임을 어제 선관위 사무총장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럼 선례가 없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법 해석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네. 선관위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의결을 하고 선관위원장 명의로 답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이 사건은 어떻게 나갔냐면은 2월 달에 나갈 때 그 선관위 해석과장이라는 사람의 전결로 나간 거예요. 네. 내부의 위임 전결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정면으로 위배해서 위원회까지 올리지도 않고 네. 해석과장 전결로 나간 거거든요. 네. 절차상 문제가 있고 이게 뭐 다 해소가 된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지금 검찰 통해서 법원에 지금 재판에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 문제까지도 전부 지금 논의가 더 돼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분명히 선관위 해석이 잘못됐다. 네. 이 조항을 읽어보면 법률하는 사람들 10명 놓고 보면 적어도 8, 9명은 네. 동의할 거라고 보니 명백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입법 불비는 아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어떤 입법 사항에 어떤 문제는 없다. 어떤 그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김남국 의원께서는 어떤 입법 부분의 미비한 점을 앞으로 바꿔서 앞으로 혹시 같은 사례가 일어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문제 여기까지만 다루고 다음으로 어제 또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국감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 공방이 이어졌는데 자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국민의힘 측은 뭐 추 장관이 계속 거짓말했다 이렇게 추궁했고 근데 이제 추 장관은 이건 뭐 디지털 포렌식에서 드러난 사실뿐이고 기억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먼저 제가 할까요? 예, 박정희 먼저. 예. 예. 저는 뭐 추미애 장관 사건은 상식의 눈으로 네.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아까 김남국 의원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문제 좀 마무리할 때가 됐다. 네. 이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래 걸린 이유가 검찰에서 8개월 동안 수사를 안 하고 예. 뭉개놓고 있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팩트는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두 네. 달이면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 끌게 됐던 부분인데 기억에 포렌식을 했고 3년 전이라서 기억에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위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흔히 많이 쓰는 얘기들입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된다면 팩트 위주로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발표할 때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네. 카톡을 내놨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담당 검사나 검찰의 누군가가 예. 무혐의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다음에 다시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 이 팩트가 묻힐까 봐 그 카톡을 내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추미애 그때 당시에 대표께서 네. 보좌관한테 그 지원 장교의 전화번호를 예. 카톡으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예. 검찰이 밝혔거든요. 네네. 그런데 카톡으로 줬는데 지시는 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팩트는 줬다는 겁니다. 네. 팩트를 보고 수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 상식의 눈에서 이제 이 문제를 좀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선은 이제 어제 추미애 장관님께서 이런 논란이 계속된 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과를 분명하게 좀 했습니다. 이제 저도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이런 논란이 계속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좀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싶고요. 상식의 눈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만약 병가나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특혜나 있었다라고 한다면 민원실로 전화를 걸 이유가 없습니다. 연통 기록이나 이런 내용에 보게 되면 담당 지원 장교나 이런 사람들이 민원실로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의 그 내용은 그냥 연장, 휴가와 관련되어서 병가가 어떻게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진술을 하고 있고요. 또 휴가권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지역 대장이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휴가를 병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분명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이라든가 전화 승인 이런 거와 관련되어서도 구두, 카톡, 전화 다양한 방법으로 휴가를 승인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안 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신 분들이 31살, 32살 그리고 지금 대령으로 전역하신 다 전부 다 민간인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 군인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특혜와 외압이 없었다라는 진술을 분명히 군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명예를 걸고 하신 거라고 전 보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 이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특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군인이 쓸 수 있는 개인 연가를 쓸 게 아니라 우리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지휘관들이 그냥 포상휴가, 특별휴가 마음대로 줄 수 있잖아요. 청소 잘했다라고 특별휴가 주고 뭐 잘했다라고 특별휴가 줄 수 있는데 그런 포상휴가, 특별휴가를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쓸 수 있는 개인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외압이나 특혜가 없었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방금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자고 그랬는데 네. 저도 군대를 갔다 왔고 아들 둘 군대를 다 보냈고 특전사에 보냈고 이런 상황인데요. 네. 저희 상식으로는 휴가 연장하는 거를 전화하고 카톡으로 한다. 이거는 상식에 맞질 않아요. 그런데 카톡으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화도 해보려고 그랬고 우리 아들 군대에 네. 전화 연결도 우선 안 되고요. 번호 알기도 매우 어려웠고 카톡으로 그 휴가 신청한다고 내가 들어본 예가 없는데 네. 이번 사건에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고 모든 진술이 외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외압이 있었다, 없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 명예훼손으로 소송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군인들이 외압이 하나도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은 팩트가 아니고요. 네. 외압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국민 상식에는 맞지 않는다. 카톡으로 연장 해보셨습니까? 저는 못 해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둘 다 군대에 있지만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네. 지금 전화나 저희 아들이 군대 카톡으로 다니고 있어요. 군대에 전화나 카톡으로 입대해 무조건 있습니다.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외적인 어떤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나 카톡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뭐 카톡으로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대개는 전화로 이 지역 장교 뭐 선임 병장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장교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왜 안 되냐라고 하면 왜 안 되냐라고 하면은 좀 정말 과거의 군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방부에서 아예 부모님을 위한 육군 밴드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별로 밴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밴드에서는 부모님이 들어와가지고 자유롭게 아이들의 병가와 관련된 부분도 물어보고 있고 심지어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베개를 바꿔주겠다라고 하면서 베개 보낸다라고 하면서 소대장에게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대 사진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소대장이나 중대장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왜 우리 아이가 모자를 안 썼냐, 모자 안 쓴 거 이런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시고 연락하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눈으로 군부대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병가 자체가 진단서 없이 했던 거 아니냐라고 막 문제를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진단서도 공개가 됐고 휴가와 관련되어서도 병가와 휴가 연장이 전부 다 근거 일시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제 그 검찰 수사 결과를 국민의힘에서 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아닌가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이 사건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고 네. 생각은 하지만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무리됐습니다. 예, 밴드에 올라가서 군에 있는 자식들한테 뭐 베개 보내주고 이런 건하고 네.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네. 않았다가 이게 뭐 카톡으로 할 수 있다. 이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보내보셨습니까? 저는 아들 둘 보냈고 지금 특전사에 복무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런 걸 카톡으로 하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지금 의원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못했다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요. 이미 이 해당 부대에서도 그런 일이 굉장히 네네. 많았었고 네네. 예. 육군 부대 다른 부대로 전체로 넓혀서 예. 보더라도 수천 건의 이런 전화 승인이 있었다라고 국방부에서 해명을 했기 뭐 때문에 지원 이 장교의 문제 가지고도 전화번호조차도 문제가 아닐 것 모릅니다. 같습니다. 그런 거 자, 받은 적이 추미애 없습니다. 장관, 자, 네. 아들 관련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자, 또 잠시 후 2부에서는 이제 국감 정무위에서 있었던 옵티머스 사태 쪽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광고 듣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자, 정치 맛집 국수 대담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 맛집, 자, 국수담 2부 주제, 아까 미리 예고드린 대로 옵티머스 얘기 좀 나누기 전에요. 먼저, 어제 법사위 법무부 국감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지금 뭐 국감을 앞두고 면피성 진행되고 있다 시작이 나왔습니다. 또 추장관이 또 이례적으로 수사 상황을 또 밝히기도 했고요. 자, 이 사건 수사 이렇게 좀 이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이게 검찰에서 빨리 털 수 있는 사건을 예. 오래 질질 끌고 갖고 있으면서 네. 그때 물타기용 카드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타기용 카드로 쓰고 있는데 빨리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게 박수영 참 의원. 이상한 사건인데요. 예. 지난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13차례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이 있었는데 네. 고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혐의 내용 자체가 국민적 공분을 살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13차례 이렇게 고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수개월 동안 아예 고발인 조사 자체를 하질 않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피의자인 그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올해 들어서 이제서야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전부 다 기각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전부 다 기각이 된 것은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1%밖에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되지를 않고 있었던 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고발인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70곳이나 나와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네.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수사의 진척 속도가 달랐던 거냐. 결국에는 지난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개혁을 낙마시키고 저지하려는 그 목적에서 표적 수사를 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그 법사위에서 신동건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정의,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질의가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뭐 신동건 의원은 평소에 늘 나경원 의원 저격수로 네. 활동했던 분이고요. 이 사건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빨리 수사하고 빨리 뭐 종결 처리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시민단체가 13곳이 됐던 20곳이 됐던 비슷비슷한 단체에서 비슷비슷한 내용을 한 것이고요. 네, 네. 검찰이 수사하고 빨리 종결 처리하면 될 걸 가지고 네.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것이죠. 예, 빨리 좀 지지부진하지 말고 빨리 수사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본격 국수담 2부 주제 들어갈게요. 자, 어제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태 뜨거운 쟁점이 됐는데 여권 인사들이 뭐 연관이 있다 이런 뭐 문건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네. 자,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뭐 근데 이런 문건 이게 내부 문건이라서 이게 뭐 이건 가짜다 또 얘기하셨고 또 금감원 조사에 대한 뭐 허위 문건이라는데 뭐 신빙성 있다 보시는지 혹시 이 문건 자체에서 일단 얘기를 해보시죠. 아, 예. 예, 예. 이거는 뭐 문건은 신빙성 여부를 우리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수사하는 쪽에서 문건을 어디서 입수한 것인지 조작된 여부가 있는 것인지 수사를 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예. 내용은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뭐 청와대 실세를 포함한 뭐 20여 명의 실명이 거론되고 예. 뭐 내문이 쪼고 간 정황이 나오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문건이 조작 여부를 물으셨는데 그건 뭐 저희가 국회의원들이 예.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 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 예. 이제 가짜라고 얘기를 해서 우선은 이제 팩트 체크를 하면요. 네. 언론 보도에서 이제 기사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미 여기에 누구 어떤 이름이 들어간 실명은 나와 있지 않다라고 그것은 언론 보도, 국민일보나 중앙일보 저는 확인이 중앙일보 됐고요. 단독에서 봤는데 실명은 예. 거론되지 않고요. 예. 추정되는 사람들 이름만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 이게 그 문건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한지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짚을 필요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해당 작성된 문건의 진위 여부를 좀 따지려면 사실은 그 팩트를 확인하는 게 제일 우선이겠지만 네. 팩트 확인하기 이전에 작성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문건이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작성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이 문건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왜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에서 이 문건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 문건이 작성된 시점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점이요. 예, 네. 작성된 시점이
검찰 수사와 그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루어진 한 5월 이후에 네. 작성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조사나 이런 수사를 대비해 가지고 네. 자기네들이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문건 자체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장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문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진짜 있었는지 정말 맞는 것인지 작성자와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 뭐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 네. 일부 확인해 보니까 맞지 않는 진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해당 문건의 내용을 좀 신빙성이 낮다라고 지금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피해자가 너무나 많은 사건이고 네. 정말 서민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기 때문에 낱낱이 투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옵티머스라는 게 그 100만 원, 200만 원, 뭐 1000만 원 낸 사람들 1000여 명으로부터 예, 예. 5천억 가까운 돈을 모았다가 다 날리고 판매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네. 5천억 돈도 어디로 다 갔느냐. 이 서민들의 아픈 마음이 들어있는 펀드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김남국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낱낱이 다 밝혀져야 되고 네. 문건에 관한 문제도 팩트를 하나하나 체크해야 됩니다. 몇 개가 좀 사실이 안 맞다고 해서 이 문건 못 믿는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문건에 나와 있는 거명된 사람들 네. 내용들 팩트를 하나하나 검찰해서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서 투명하게 좀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명된 사람이 이제 네. 한 명 이제 강기적 전 수석 네네. 예, 그거는 이름이 뭐 나왔는데요. 옵티머스는 라임이죠. 라임인 그건 건데 예, 그건 라임이죠. 예. 요건과 관련돼서 이제 어제 강기정 전 수석이 이제 네. 고발을 이미 했더라고요. 예. 이제 고발한 이유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전달했다고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막 이제 언론에 이제 마치 보도가 된 아니 것처럼 중간에 전달한 사람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죠. 또 호텔에서 5천만 원이던 뭐 저 가방을 전달하는 것이 호텔 CCTV 찍혔다는 것이고 중간에 전달한 이모 대표 광주 MBC 사장하시던 그분은 그 전달했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달 안 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CCTV에 찍혔는데 안 했다라고 이 진술을 그러면 했기 때문에 자기가 중간에 검찰 수사가 하지 자기가 않았다는 중간에 거죠. 5천만 원 가져갔다 이런 이제 그 얘기인가요? 사고가 났는지는 그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예.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어제 언론 겁니다. 보도는 전달을 했고 그 자리에서 뭐 김상조 저 실장한테 전화한 것까지도 얘기했다 이렇게 보도가 났던데 아닙니다. 그 전달하지 보도가- 않았다는 거기 보도가 때문에 사실이 아닌가요? 예, 이제 그거는 그 확실하게 지금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은 좀 좀 진술들이 다 사실 다르거든요. 그 부분은 네. 이제 라임 그 관련 따로 좀 시간이 나면 얘기를 하고요. 네네. 자 어제 그 저 국감에서 나온 또 다른 핵심 내용이 이제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 사후 신청, 사후 신청에 금융위가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입니다. 그 이를테면 뭐 이혁진 대표에서 양호전 전 나라은행장으로 변경될 때 뭐 이게 뭐 이를테면 뭐 이현재 전 부총리 이름이 지금 거명됐죠. 중심으로 뭐 뭔가 좀 뭐 뒷배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나왔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이 여러 명이 등장을 합니다. 네. 뭐 이미 구속된 윤 변호사의 부인은 이모 행정관,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9.8%의 옵티머스 지분을 갖고 있다가 차명 전환을 했던 건이고요. 네. 이 건하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주주 변경 문제, 네. 이건 뭐 녹취록이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그래서 금감원 직원이 1층까지 내려와서 네. 그 서류를 받아갈 테니까 뭐 5시까지 꼭 오시라 이렇게 통화한 게 됐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건 뭐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금융위원회 1층에 CCTV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CCTV를 딱 열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5시에 서류가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뭐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거듭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어제 그 은성수 금융감독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전화를 한 그 담당 그러니까 실무를 처리하는 담당 과장이 과장이 아니고 밑에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예, 뭐 예. 받은 적이 없다. 이게 내부적으로 확인한 사실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받으러 갔다라고 한 사람은 행정적인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네. 보안상 이유 때문에 1층까지 갔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예. 친절을 이유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라고 이렇게 좀 해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혜라고 좀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지금 국회의원회관에 손님이 찾아오면 기본적으로는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하고 마중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네. 또 덜 바쁘면은 어떨 때는 의원회관 2층에 그 입구까지도 가기도 하고 또 덜 바쁘고 좀 산책해야겠다라고 하면 정문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층까지 뭐 서류 받으러 나갔다라는 것만으로
특혜다, 의혹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아침 신문에는 네. 1층에 내려간 것 넘어서 네. 여러 가지 또 컨설팅에 가까운 얘기를 해주는 녹취록들이 오늘 아침 신문에 특종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왜냐면요. 우리가 어떤 뭔가 허가나 이렇게 설립을 받고 이렇게 할 때에 관계 공무원과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공무원이 설명해 준 걸 가지고 막 컨설팅 해줬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뭘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설명을 못 해주게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기 컨설팅이라는 때문에 단어는 언론에 쓴 게 아니라 이것을 공무원이 쓴 단어예요. 기사로 이렇게 네. 해버리기 자, 때문에 두 의원님 지금 국수 대담이 어느새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 이런. 네. 자, 첫 국수 대담 시간 소감도 듣고 싶은데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뭐 다음 주에 더 열띤 또 토론 또 하죠. 뭐.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